자, 2차 부등식이라는 거를 좀 볼게.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게 이제 1차 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등식 그런 거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2차식에 부등호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이런 거, 이런 걸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A는 뭐가 되면 안 돼? 0 되면 안 되겠지. 0 되면 이제 2차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냥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자, 이런 걸 풀어보래. 자, 이거의 해를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가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냥 x만 좌변으로 냅두고 다 이제 나머지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풀었잖아. 그래서 x가 뭐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지? x만을 냅둘 수가 없잖아. 여기 x제곱도 있고 x도 있기 때문에 x만을 냅둘 수가 없어서 얘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다른 방법으로 푼다라는 게 사실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이렇게 푸는 건데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이항하고 전개해서 이렇게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풀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1차 함수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 니네 2x 말고 간단한 거 해보자. 자,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 요거 풀어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풀면 되냐, 이거? 그냥 어떻게 3만 뭐 하면 돼? 이항하면 되지,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뭐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이거 풀라고 하면.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단순히 그냥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함수의 개념으로 생각할 거야. 함수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을 내가 y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이 0도 마찬가지 y라고 한번 나와볼게. 그럼 니네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거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지. 1차 함수. 그릴 수 있지,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니까 할 수 있잖아. 까먹었나? y는 x 플러스 3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절편 찾아서 그리지, 절편. 이거 x절편 얼마야? y는 x 플러스 3의 x절편이 얼마지? 다 까먹었냐? 너네 절편이 뭔진 기억하냐? 아, 그래? 그럼 x절편 어떻게 구해? 자, x절편이라는 거는 그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y절편은 또 y축과의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y가 0일 때 x값을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왜냐면 너네 이 x축에 붙어있는 점들은 좌표가 다 뭐, 0이잖아, 항상. 그렇지 않아? 뭐 1,0, 2,0, 3,0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y가 항상 0인 부분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y에다 0을 대입해서 x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x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 다음에 거꾸로 y절편은 그러면 어디다 0을 대입하면 되겠어?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겠지. 마찬가지 얘도 0, 뭐로 나오는 그런 점이니까. 그러면 y절편 얼마? 3이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걸 보통 y절편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3이라는 걸 이렇게 찍어주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니네 y는 0이라는 직선은 뭐야? y는 0?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힌트를 줄게. 알아? x축이지, 그치? x축. 이렇게. 맞아? y는 0이라는 걸 x축이라고 하잖아.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붙어있는 점들은 y가 다 뭐야? 다 0이잖아, 그치? 그래서 y는 0이라는 건 x축을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럼 봐. 자,
그러면은 요 직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함수로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요 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x축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 1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뜻이야. 이 부등식이라는 게. 오케이? 다시 1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요런 말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슨 색이냐? 핑크색이냐? 핑크색이 초록색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야? 여기서 작다라는 거는 위아래로 따지는 거야. 위아래로. 위로 가면 더 큰 거고 밑으로 가면 작은 거고. 오케이? 그러면 요 핑크색이 이 연두색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야? 아래. 그래. 그치, 아래. 여기 아래 이 부분이잖아. 맞아?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x값이 이렇게 y값을 만들잖아.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여기 있는 x값이 이렇게 y값을 만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만드는 x값은 여기 부분이잖아. 이해하니 뭔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y값이 3이잖아. 그지? 그냥 점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x가 1일 때는 y값이 얼마야? 4잖아, 4.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값들이 여기 있는 y값들을 다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만드는 x값들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애들이라고. 돼서 그걸 풀어준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니? 그래서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는 2x-1이 그냥 3보다 크다고 해볼까? 아니야 1보다 크다 하자. 크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해석을 좀 해보면 일단 좌변에 있는 식을 y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요 숫자 요거를 y라고 마찬가지 두면 y는 2x-1이라는 1차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거는 y는 1이라는 어떤 함수긴 한데 y는 1이라는 함수는 x축과 평행한 함수지. 맞지?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진 함수잖아.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다 해보자. 자, y는 2x-1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요게 2x-1일 거고 마이너스 1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그리고 y는 1이라는 그래프는 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요 1차 함수가 y는 1이라는 함수보다 큰 x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야. 얘가 얘보다 큰 x값의 범위. 그러면 흰색이 연두색보다 크다라는 거는 당연히 요 위에 부분이지. 그치? 요 위에가 지금 흰색이 더 얘보다 크잖아. 위에 있잖아. 이해하니?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요거를 만드는 x값의 범위를. 그러면 지금 그 x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여기 교점부터. 맞아? 그래서 여기부터 오른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얘네들을 만드는 x값의 범위잖아. 이해하니?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 이거 계산할 때는 이거를 1을 넘기고 그러니까 2x 그냥 교점을 계산한다고 해볼게. 그러니까 y는 2x-1하고 그 다음 y는 1. 이 두 개를 연립하면 교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을 연립을 한번 해볼게. y에다 1 대입하면 1은 2x-1이고 1 넘기면 2는 2x가 되면서 약분해서 x값은 1이라는 게 나오지. 맞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은 1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부등식의 범위는 x가 1보다 크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요거를 만드는 x값의 범위잖아. 이해하냐? 됐어? 확실해? 진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보다 훨씬 쉬운 게 그냥 요거 1 이항하고 2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나오는데 못하러 이런 짓을 해. 맞아? 그래서 이런 짓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부등식을 풀었던 거지 여태껏.
원리는 이건데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비효율적이잖아.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넘기고 이제 이항하고 뭐 나눠줘서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구했던 거지. 됐어?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좋긴 한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다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또 2차 부등식이라는 게 또 그런 거야. 얘를 또 이제 부등식의 그 기본 성질을 가지고만 풀 수는 없잖아. 이걸 이항해서 뭐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함수의 개념으로 풀겠다는 거지. 이런 그래프를 그려갖고. 되지?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제. 자,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좌변에 있는 식을 내가 y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요 0을 마찬가지 y라고 두면 좌변에 있는 건 2차 함수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2차 함수. 요거는 그래도 최근에 배웠으니까 좀 기억이 날 거 아니야. 맞지? 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기억이 안 나냐? 이 그래프 어떻게 되냐? 이거 x절편 구하면 어떻게 돼? y에다 0 대입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잖아. 맞지?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지? x-2랑 x-3으로. 그러면 x값은 2 또는 3이라는 게 나오지. 맞지? 그리고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다 라고 알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대충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대충 그릴게. 이렇게.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지금 2하고 3 이렇게 나왔대. 그리고 y절편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가서 이제 6이 나오겠네. 이걸 더 이렇게 올라가서 한 여기 6이라고 나오겠지. 이렇게. 뭐 대충 이런 그래프거든. 그래프를 그리면. 그럼 마찬가지로 일단 그래프 그렸어. 좌변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렸고 그 다음에 우변에 y는 0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지? 이게 다른 말로? x축이라고 했잖아. x축. 맞지? x축. 그러니까 x축이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거. 이어넣어.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봐. 2차 함수가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x값의 범위. 그러면 요것도 당연히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아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쪽 부분, 아래 이렇게 튀어나오는 요 부분. 딱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됐어?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요거잖아. 그래프가. 그치?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만드는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3까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범위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풀었을 때 답을 어떻게 쓰냐면 얘는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답이라고. 됐니? 요게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그려서 그걸 가지고 위아래를 따지는 거지. 됐지? 그럼 이번엔 좀 반대로 한번 가볼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이번엔 0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볼게. 그러면은 이번에는 위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두 더듬이 부분이지. 위의 부분이니까. 맞아? 그럼 이거의 범위는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이쪽 범위는 어떻게 쓰면 돼? 응, x가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쪽은 2보다 작다.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 근데 얘는 이렇게 합쳐서 부등호를 합쳐서 쓸 수가 없잖아. 얘는 합쳐서 쓰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데 얘는 합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이랑 이쪽 둘 다 가능한 거라서 합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2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 됐니? 이해하지? 그래서 요게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한번 더 해볼까? 재밌지 않냐 이거? 재미없나? 마이너스 뭐 해보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마찬가지 이 부동식을 풀어보래. 그러면은 요 좌변에 있는 걸 또 이제 y라고,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우변에 있는 걸 x축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사실 중요하지. 왜냐면 x축을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이걸 따지는 거니까 x축과의 교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의 x절편을 찾아보면 이거의 x절편을 찾으라는 얘기는 이제 그냥 2차 방정식을 풀란 얘기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있잖아. 그지?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뭘 써야 돼? 근의 공식을 써서라도 근을 구해야 돼. 맞지? 그럼 x값이 여기서 4랑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요거 x축과의 교점은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4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릴게. 이제 y축도 그냥 안 그리고 x축까지만 그려볼게. 그럼 이번에는 얘가 얘보다 작다라 했으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잖아. 그지? 그럼 밑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사이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지금은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이걸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라고 써주면 되겠지. 됐니? 이렇게 풀면 돼. 자, 그럼 이번엔 재밌으니까 몇 개만 더 해볼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요걸로 해볼까? 요걸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이렇게 가본다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거 2차 함수고 오른쪽에 있는 거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뭐야? 위로 볼록인 그래프지. 그지? 그래서 위볼인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 다음 x축은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이것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 자, 요게 0이라고 해놓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3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x는 마이너스 1하고 3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네. 됐지? 이번에는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어디 부분이야? 위에. 그치? 위에. 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x값의 범위는 뭐야? 마이너스 1 이상 x가 3 이하.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래프 개형만 좀 그린 다음에 그 다음 x축 그리고 교점 찾아갖고 그 사이냐 아니면 이쪽 바깥에 있는 범위냐, 양쪽으로 찢어지는 이런 범위냐, 요것만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거든. 이거를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너네가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식이 나왔을 때 바로 인수분해해서 이제 요거를 찾은 다음에 범위만 그냥 써주고 땡이야. 이걸 매번 이렇게 그리진 않아. 그래서 좀 이걸 보통 이제 외우는 형태로 좀 많이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습관적으로 이제 풀다 보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도 좀 귀찮아진단 말이야. 이걸 두 가지를 그린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요 최고차항을 이제 양수로 바꿔줘서, 그러니까 양수로 바꿔주고 그렇게 이제 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 너네 2차 방정식 풀 때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좋아 아니면 싫어? 좀 싫잖아.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양수로 만들어 놓고 풀잖아. 맞지?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부동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거를 매번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제 아볼도 있고 위볼도 있고, 이제 범위에 따라서 또 이게 이렇게 사이 값이 나오냐 아니면 양쪽으로 찢어지는 값이 나오냐 이렇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도 조금 그나마 이 경우를 좀 줄일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에서 좀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최고차항을 이제 양수로 바꿔주고 푸는 거지. 그럼 여기 양수로 바꿔주려면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전체적으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요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지. 맞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양수로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 놓고 나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가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거의 이제 외우는 거야 이제. 얘가 0보다 최고차항 양수야. 양수인 상태에서 얘가 0보다 작잖아. 그러면 얘는 사이값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찬가지 지금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나왔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양수인 상태에서 만약에 0보다 크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아볼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리고 교점은 마이너스 2라고 3 이렇게 나올 거고. 맞아?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위쪽에 있는 이 더듬이 부분이니까 이쪽 범위하고 이쪽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인 상태에서 0보다 크면 양쪽으로 찢어지는 값이 나와 무조건.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 나와 무조건. 오케이? 양수인 상태에서 됐냐? 됐지? 그리고 이 범위가 나왔을 때 이제 요 그 뭐야 그 무엇이냐 그 이 범위가 나왔을 때 이 경계 부분 있잖아. 이 경계 부분 지금 같은 경우 경계 부분이 마이너스 2라고 3이잖아. 그치? 이 경계 부분인 마이너스 2라고 3이라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뭐야? 해가 되지 그치?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해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해를 또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너네가 이제 어떻게 이 부등식을 그냥 간단하게 풀면 되냐면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래프도 그냥 그릴 필요가 없어. 일단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해. 양수지? 그치? 그럼 바로 이제 뭐 하는 거야? 바로 인수분해를 가는 거지 이렇게. 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요거 해에 만족하는 게 뭐야? 4하고 마이너스 2잖아. 근데 0보다 작네? 그러면 사이값으로 나온다 했지 무조건.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땡이라고. 이해하니?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풀 거라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풀면 돼.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제 요 0되는 x값을 찾아서 그걸 답으로 쓰잖아 방정식은.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는 0되는 x값이 기준이 되고 그거의 사이값이냐 아니면 양쪽으로 찢어지는 값이냐 그것만 부등호 방향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지. 되냐? 이제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요거를 풀어보래.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뭐 하라고? 인수분해 x-3 x-5 그지? 0보다 크대. 이거 최고차항이 양수네. 그럼 0보다 크네. 그지? 그럼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x가 양쪽으로 찢어지는 값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작은 값보다 이게 0되는 x값이 두 개 나오잖아. 그 둘 중에서 작은 값보다는 더 작게 나오고 큰 값보다는 더 크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양쪽으로 찢어지는 거니까. 맞지? 그럼 x가 뭐보다 작아? 3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라고 써주면 답이라고. 됐어? 됐냐? 그지? 됐어? 된 거지? 요렇게 풀면 돼. 2차 부등식은. 그래서 그냥 2차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고 그냥 그 다음에 저기도 좀 주의할 건 이제 부등호 방향만 조금 주의해서 사이값으로 쓸지 양쪽으로 이제 찢어지는 값을 쓸지 그것만 결정을 너네가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그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표 같은 게 하나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보면 사실 이 2차 부등식의 종류가 좀 한 3가지 종류로 좀 나눌 수 있거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한 6가지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긴 한데 그냥 크게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이제 일단 이렇게 해볼까? 이게 0일 때,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서로 다른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경우. 오케이?
지금 계속 했던 게 이거잖아. 뭐 마이너스 1, 3이 나오든가 뭐 4랑 마이너스 2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요걸 풀었을 때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물론 이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x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냥 등호만 붙여주면 되니까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은 얘는 풀었을 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지금까지 한 거거든. 지금 내가 한 게. 이렇게 네 가지 종류. 그치, 이렇게. 물론 당연히 A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A도? 최고차항 계수도? 0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지금까지 한 게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런 게 있어. 두 번째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알파라는 중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 중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이런 경우는 얘를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냐면, 얘는 좀 달라. 얘는 이제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 좀 달라. 부등호의 종류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 부등호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지. 이렇게 등호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 합쳐서 네 가지 정도가 있잖아. 맞지?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이거의 해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요건 하나씩 한번 해보면, 자, 이 상태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중근이 나오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볼에다가, 일단 우리가 최고차항은 다 양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볼에다가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중근이잖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맞아? 그치? 이런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 생각을 해봐.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야 된대. 그치? 그러니까 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거든.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 이런 상태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위에 있는 거. 그치, 그치,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거 대부분 다 하겠지. 다. 뭐 빼고? 알파 하나 빼고. 그치. 알파일 땐 뭔데? 알파일 때, x가 알파일 때는 0이잖아. 0보다 크다가 아니라 그냥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해는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조금 다르지?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달라. 해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이번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이것도 일단 최고차항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다가 대충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번에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x값의 범위를 찾으래.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찾으라는 얘기야. 있어, 없어? 없잖아. 아예 하나도 없잖아. 얘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가 뭐래? 해가 없다라고 하겠지. 해가 없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지? 자,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 얘가 지금 중근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단순히 앞에서 했던 것처럼 큰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같은 것도 가능하대.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 해가 그냥 모든 실수라고 할 수 있지. 알파를 제외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알파까지도 다 가능하잖아.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맞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얘 중근이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얘는 어떻게 될까? 해가 알파 하나밖에 없겠지.
왜냐면은 밑에 있는 부분은 없는데 0이랑 같은 부분은 하나가 있잖아. 알파일 때. 맞아? 그래서 이거의 해는 우리가 x는 알파 이렇게 하나만 나와. 보통 부동식에서 해가 나올 때는 x값의 범위로 나오는데 근데 얘는 특이하게 x는 알파라는 값이 하나만 나오는 거지. 얘만 특이하게. 됐어? 이해하지? 이해하냐? 안 하냐? 아니? 예를 들어 하나 해볼게.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자, 어찌됐건 2차 부동식이고 최고차항 지금 양수지. 맞지? 일단 양수인 거 먼저 확인해야 돼. 양수인 거니까 그냥 우리가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나온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와? x-3의 제곱으로 나오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 됐다는 게 이게 뭐야? 뭘 갖는다는 얘기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볼에다가 x축과의 교점이 얼마야? 3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x값의 범위는 뭐겠어? 3밖에 없겠지. 작은 건 없잖아. 같은 거밖에 없지. 그 같은 거는 x가 3일 때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의 해는 x는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경우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이제 이 부등식이 0보다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작으면 사이값으로 하고 등호가 붙으면 붙이면 되고 없으면 그냥 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게 나와. 근데 가끔 이런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 중근으로 나왔을 때 이거 자체가 이 방정식이 중근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등호의 방향 4가지에 따라서 해가 다 다르지. 그치? 다 다른 종류의 해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외우는 건 솔직히 쉽진 않거든. 이게 어려워. 외우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해를 하면 돼. 너네가 그래프를 그리고 이 부등호 방향을 보고 이거랑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 아, 얘가 얘보다 큰데 지금 이 그림에선 큰 부분이 얘 빼고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풀어야 돼. 이해하니? 그치? 오케이. 요거 지울까? 지울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에서 해가 없을 수도 있지. 맞아? 왜? 물어봐. 안 돼. 왜? 그치. 실근이라는 건 실수인 근을 얘기하는 거야. 실수라는 건 너네 배웠잖아. 실수. 그 미스테이크 그거 말고. 실수가 뭐야? 실수라는 걸 뭐라 그래?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친 걸 실수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값이 나왔을 때 그걸 실근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x가 뭐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왔어. 그럼 둘 다 어찌됐건 실수에 있는 범위잖아. 그치? 실수에 있는 범위의 숫자니까 이건 실근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복소수라는 걸 배웠어. 너네 안 배웠나? 태안이만 배웠나? 그치? 복소수라는 걸 배웠는데 이 복소수가 뭐냐면 여기에 실수랑 허수가 들어있는 걸 복소수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실근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써. 실근이 아닌 것도 있어서 실수가 아닌 것도 있어갖고 그래서 실근이라는 말을 많이 써. 이 앞에서 근데 배운 거라서 이건 이미 지나와갖고 근데 나중에 다시 할 거야 어차피. 허수가 뭐예요? 허수라는 거는 그 존재 이거 하나씩 하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숫자를 허수라고 하는데 너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곱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없잖아.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있다고 생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i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기호로 그냥. 그래서 이걸 허수라고 얘기해. 그래서 i가 붙어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는 아마 가끔 나올 거야. 근데 어차피 개념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 이걸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실수 범위에 있는 근이 나오면 실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이제 해가 없다라고 원래 중3 버전에서는 이제 해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 중3 버전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버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허수가 나오는 근, 그러니까 허수의 근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거를 풀면 얘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i라는 게 나와. 그래서 i라는 게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걸 허수라고 얘기해. 허수. 그래서 허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허근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원래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했었던 거 있잖아. 그지? 중학교 3학년 때 해가 없다라고 배웠잖아. 그거를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요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근은 없기 때문에 x축이랑의 그 위치 관계가 이렇게 붕 뜨는 위치 관계가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교점이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붕 뜨는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건 별로 어렵지 않지?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큰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어디야? 요 그래프가 얘보다 큰 x값의 범위. 다 되잖아, 다. 그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 얘는 어때? 이 그래프는 어차피 이거랑 똑같이 이게 계속 나올 테니까 이건 어떻겠어? 얘도 마찬가지 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지. 맞지? 같아도 된다라는 게 추가된 것 뿐인데 어차피 다 위에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0보다 작으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얘보다 밑에 있는 부분 없잖아. 그럼 뭐라 그래? 해가 없다라고 하겠지. 그럼 여기에 등호가 붙어도 어때? 그치? 여기에 등호가 붙어도 마찬가지 해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됐니? 그래서 얘는 좀 간단하지. 두 가지밖에 없지, 종류가. 모든 실수나 아니면 해가 없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니네가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이 판별식이라는 게 있잖아. 판별식도 너네가 배웠잖아.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인데,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얘기하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2차 함수랑 x축과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 그래프에서 교점이 생기면 그게 이제 실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처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두 개의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나면 몇 개의 실근이 나오겠어? 한 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처럼 만나지 않으면 실근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맨 처음에 첫 번째 했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은 이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잖아. 맞아? 중근이라고 하고, 그래프는 아볼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생기지.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가 아까 우리 지웠던 두 번째 경우, 네 가지 그 범위 네 가지에 따라서 해가 다 다르게 나왔던 거 있지. 중근 경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붕 뜬 그래프, 저런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오겠지. 모든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가 나오거나. 됐니?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2차 부등식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크게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중근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오는 경우,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서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다르겠지. 됐니? 이걸 너네가 다 외우긴 힘들어. 그냥 그래프를 보고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이렇게 가볼게. 요걸 풀어보래. 일단 인수분해 딱 보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바로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판별식을 먼저 쓰는 거야. 판별식을. 판별식부터 먼저 쓰는 거야. 얘가 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 쓰면 어때? b제곱 마이너스 4ac 12 0보다 어때? 크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지? 그럼 이때 이제 뭘 쓰는 거야? 근해 공식을 써야지. 쉣. 괜히 했나 이거? 2분의 5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하면은 2분의 5 뿔마 루트 13인가?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면 최고차항 양수에다가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사이값이야? 아니면 찢어지는 값이야? 사이값이 나오겠지, 그치? 사이값. 그러면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이렇게 사이값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거를 풀었을 때 x값의 범위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3보다 크고 2분의 5 플러스 루트 1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되니?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x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대 이렇게 나왔대.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일단 판별식을 먼저 써봐야지. 판별식 쓰면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어때? 작지? 0보다 작으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랑 2차 함수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그래프가 나오지. 최고차항 또 양수니까 아볼에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냥 부등호 방향 보고 외운 걸 가지고 이게 푼다고 했잖아. 그래프 굳이 안 그리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려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려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는 일단 이거 2차 함수 자체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x축보다 작은 x값의 범위야.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라고 쓴다고? 해가 없다라고 쓰는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거를 지금 이 내용을 다 정리해서 만든 표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는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만 쓴 거야. 양수일 때. 음수일 땐 또 얘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와서 또 이제 뭐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다 양수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그냥 2차 부등식을 푸는 것만 나오면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편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뭐냐면 뭐 ax 제곱 플러스 뭐하지? 3-a의 x 플러스 5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문제에서 요 2차 부등식이 얘가 요게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이 요거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의 그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대. 여기 이게 모든 실수가 나오게 하는 그 a 값의 뭐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요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데. 근데 일단 봐봐. 지금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잖아. 그치? 잘 몰라. 근데 지금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뭐 해야 된대? 작아야 된대. 근데 그거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는 다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그래프가 다 x축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되려면 이걸 만족하려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돼? 일단 위볼이야 아볼이야? 아볼? 자 봐. 아볼인 경우에 모든
이 그래프 전체가 x축보다 밑에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 전체가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잖아. 지금 이 부등식 자체가 그런 말이잖아. 그지? 그럼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에서 이런 그림에서 x축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얘가 이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모든 그래프가 x축 밑에 있을 수는 없겠지. 얘가 그지? 얘가 이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위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위볼로. 이렇게 돼야 x축보다 그러니까 모두 밑에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 그잖아? 이런 그림이 지금 이 2차 함수의 모든 그래프가 얘보다 다 밑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겠지. 됐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게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하는 a 값의 조건이라는 건 일단 얘가 위로 볼록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음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얘 S축이랑 만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지? 한 점에서라도 만나면 안 되지. 왜냐면 모두 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안 만나야 되니까. 작아야 돼.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찾는 거지. 이해하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위보를 아예 안 쓴다는 아니야. 아예 안 쓰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 부등식과 상황을 보고 이거의 해를 보고 어떤 그림이 나와야 이걸 만족하는지 그거를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위볼이랑 아볼이랑 섞어서 x축과의 그 위치 관계까지 다 이제 합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총 6가지가 있어. 아볼일 때 x축이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위볼일 때 마찬가지 안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6가지 그림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너네가 생각을 해서 찾아야 돼. 됐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6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우리가 물론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부등식을 푼다고 할 때는 최고차항은 양수로 만들고 풀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단순히 풀 때는. 근데 이런 식으로 조건을 물어봤을 때는 요거까지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됐니? 그래서? 어려워 이거 쉬운 게 아니야. 2차 부등식 처음 배우면 되게 어려워. 근데 너네가 이걸 좀 하다 보면 개 쉬워지겠지. 자, 그럼 밑에 또 있나 혹시? 개념이 또 있냐 그거? 아니? 아, 없어? 여기 있는데? 바로 걸릴 구라를. 아, 근데 이거 지금 요거네. 요거야 이거. 방금 내가 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리된 표로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굳이 이걸 또 외울 필요는 없어.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너네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 평소에 일단 이렇게 6개가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에 맞는 조건을 이 6가지 중에서 너네가 생각해서 이제 찾는 거야. 이해하지? 대충 그려보면서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지금 요 표야. 요 표인데 그냥 하나씩 일단 요 위에 것만 한번 보면 자 이게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한다는 게 모든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그치?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얘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양수고 그 다음 만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이제 쓰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등호가 들어갔어.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이번에는 붕 뜬 거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만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도 괜찮겠지, 그지? 그래서 요 2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양수, 기본적으로 아볼이니까 양수, 그 다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이해하니? 요것도 마찬가지.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렇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얘기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경우만 얘기한 거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거의 해가 없기 위한 A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거의 해가 없기 위한 A 조건.
그럼 이거에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부등식에 해가 없으려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작은 범위가 없어야 돼 아예. 그럼 일단 아볼이야 위볼이야? 위볼? 아볼? 아볼이 나와야지 일단.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아볼이 나와야 돼. 그리고 0보다 작은 x값이 없다고 했으니까 아볼이면서 x축이랑 안 만나면 되고 안 만나도 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겠지. 왜냐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 되면은 밑에 있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 존재하긴 하잖아.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건 이거에 해가 없어야 된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딱 될 수 있는 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말고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다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조건이 나왔을 때 이제 너네가 이 6가지 경우 중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얘가 해가 없으려면 일단 아볼이 돼야 되는지 위볼이 돼야 되는지 그거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됐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는 건 사실 이거는 좀 별거 없는데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니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게 나왔다 해볼게. 이거를 풀었더니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았대. 이렇게 나왔대. 이때 a, b 구하래. 뭐 이런 거거든. 이게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1하고 3이라는 거는 요 2차 방정식이 뭐야? 해잖아, 해. 그럼 해가 나왔으니까 거꾸로 2차 방정식도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더구나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1이라고 있잖아. 나와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2차 방정식의 그 방정식을 뭐라고 쓰면 돼? 1이랑 3 나오는 식을. x-1하고 x-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4고 b가 마이너스 3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그러니까 요게 작성이니까 요건 뭐 별거 없어. 그냥 요 해를 가지고 거꾸로 만들면 돼. 됐지? 이렇게 내용은 이게 끝이네. 와우. 자, 몇 개만 좀 풀어볼게. 필수유사 쪽에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이거 풀면 뭐 끝날 것 같은데. 일단 필수 1번부터 보면 이게 2차 부등식의 작성이네.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2보다 크고 3보다 작대. 이때 A, B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 해가 2랑 3이란 얘기니까 식을 어떻게 쓰면 돼? x-2랑 x-3 얘가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전개만 하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하니까 a 값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5, b는 6이란 얘기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이 2하고 3이니까 너네 두 근의 그 합이랑 곱을 알고 있잖아. 공식을 알고 있나? 두 근의 합이 뭐지?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저 식에서는 뭐야? 마이너스 1분의 a가 되지, 그치? 맞지? 이게 두 근의 합이야. 두 근이 더하면 얼만데? 5잖아. 그러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뭐야? a분의 c, 1분의 b잖아. 맞지? 그러니까 두 근의 곱 하면 얼만데 이거? 6이니까 b 얼마? 6 이렇게.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그치? 요렇게도 가능해. 그 다음에 3번 더 한번 볼게. 이거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fx랑 gx가 요 그림과 같을 때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큰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일단 저 식만 잠깐 보면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 둘이 곱해서 단순하게 그냥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라고 했지.
그러면 두 수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치? 같다는 얘기지.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맞지? 그래서 이거를 일단 풀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크다, 또는 fx가 0보다 작고 gx도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로 풀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둘 다 양수면 얘 양수고 양수면 곱하면 양수잖아. 음수여도 음수 곱하기 음수면 양수가 되니까. 맞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러면은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커야 돼. 동시에. 그러니까 fx도 0보다 크면서 gx도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이걸 이제 그래프를 보고 찾으면 되는데, 일단 fx가 0보다 큰 범위가 어떻게 돼? 요 그림에서 fx는 얘잖아, 얘. 그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는 0, c, d.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a보다 작고.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0이야. 요게 fx. 0보다 커야지. 맞지? 그래서 x 또는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맞아? 이게 fx 거야. 요거 지금 한 건. 이건 fx 거라고 생각하면 돼. f. 그 다음에 gx 건 어때? gx는 b보다 크고 d보다 작다. 그렇지. b보다 크고 d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b보다 크고 x가 d보다 작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 얘도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연립부등식의 느낌으로 이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이제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b, 그 다음 0, 그 다음 d란 말이야. 근데 처음에 f 같은 경우는 0보다 a보다 작다랑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가 b보다 크고 d보다 작대. 그러면 공통 범위는 어디야? 응? 0에서 d까지지. 그치? 0이랑 d 사이 여기가 공통 범위잖아. 맞아? 둘 다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정확한 해는 x가 0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됐어?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0보다 작대. fx 0보다 작고 gx도 0보다 작아. fx 0보다 작은 범위가 어떻게 돼? a보다 크고, 그치, 0보다 작다지. 그러니까 이거 반대를 쓰면 되지. 그치? 그 다음 이건 b보다 작거나 d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a하고 0하고 b가 먼저네. b하고 0하고 d. 여기서 a보다 크고 0보다 작대.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b보다 작고 d보다 크대. b보다 작고 d보다 크대. 그러면은 공통 범위는 어디야? a, b 여기지, 그지? 그래서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는 범위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니까 최종적인 답은 얘 또는 얘라고 쓰면 되겠지. 됐어? 최종적인 답은 그럼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지. 5번. 이해하니? 그치? 벌써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볼게. 자, 2차 부동식의 해가 4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대. 이때 밑에 있는 부동식의 해를 구하래. 일단 근이 나와 있지. 4분의 1하고 3분의 1.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잖아. 뭐라고 쓰면 돼? 에헤. 에헤. 이렇게. 근데 저게 지금 사이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잖아. 원래는 그게 맞는데, 근데 지금 얘 보면 0보다 크다가 나와 있지. 그치? 0보다 큰데 사이 값이 나왔다는 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지, 음수.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반대니까 음수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A를 음수라고 생각을 하고 A를 곱한다고 해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일단 A 음수고.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BC를 또 A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전개를 해보면 AX 제곱에 그 다음에 4분의 1, 3분의 1 더하면 얼마야? 12분의 7이 나오네, 그지? 12분의 7A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플러스 12분의 1A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이 식이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이제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부동호 방향 일단 신경 쓰지 말고 A가 음수라고 일단 구해놨으니까. 그러면 결국 B는 뭐랑 같은 거야? 그치? 요거랑 같은 거지. 그리고 C는 얘랑 같은 거지. 그치?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밑에 있는 부등식의 새로운 부등식의 해니까 여기다가 다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C 대신에 이거 넣고 B 대신에 이거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12분의 1A에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7AX 그 다음에 플러스 A 0보다 크다. 이거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지. 됐어? 그럼 일단 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12를 곱하면서 A를 좀 나눠줄게. A 나눠주고 12까지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최고차항 뭐가 나와? X 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0보다 어때? 영보다? 아! 작지? 왜? 왜? A가 아까 뭐라 했어? 음수라고 했잖아. A가 음수. 맞지? 11을 곱한 건 상관이 없는데 양수니까 상관없는데 A를 나눈 거는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야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래서 요거 풀란 얘기야.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 4하고 3으로 마마 이렇게. 그럼 X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뭐보다 커? 3보다 크고 4보다 작지. 이렇게. 됐니? 됐지? 재밌지? 응? 재미없냐? 그 다음에 7번. 절대값이 나와있네. 절대값이 나와있는 건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 나오면 니네 뭐 저 어떻게 앞에서 우리 절대값 배우긴 했잖아.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풀어야 돼? 나눠서 풀어야지. 그치? X가 지금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X-1이니까 첫 번째는 X가 1보다 뭐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값을 풀어주면 양수로 나올 테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요거 일단 풀어야지. 그럼 다 넘기면 마이너스 1 없어지고 X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풀려면? 그죠. X를 묶어야지. 그치? 나누는 건 아니, 나눌 수는 없어. 왜냐면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일 수는 없구나. 근데 묶어야 돼 그냥. 알지? 묶어서 X에 X-3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잖아 얘한테는. 맞지? 그럼 요거 이제 0 되는 X값이 얼마야? 빵하고 3 그치? 3빵이지 3빵.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3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고 풀어서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두 개에 뭘 찾아야 돼?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공통범위. 공통범위 어떻게 돼? 1보다 크거나 작고 3보다 작다지. 맞아? 이게 첫 번째. 절대값이라서. 두 번째는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저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거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인수분해 가능하네. 그치?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인데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지? 범위가 그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정해서 풀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의 공통 범위를 또 찾아야지.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되지? 1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이거랑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는 거라서 이번엔 이 둘을 합칠 거야.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1 이상 3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1이 잘 이어주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로 풀어주면 되겠지. 됐니? 이건 그냥 단순 2차 부동식 푸는 거랑 절대값이 섞인 거라서 오히려 절대값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느낌이 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절대값은 앞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볼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밑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래. 아래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더 작다란 얘기거든. 그래서 그냥 작다로 풀면 돼. 앞에 있는 처음에 주어진 2차 부등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2차 식이 뒤에 있는 2차 식보다 뭐 하다고? 작다고. 작으면 되겠지. 이거 풀란 얘기야, 그냥 말 그대로. 오케이?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 넘겨볼게 다. x제곱 넘기면은 x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 x 넘기면 마이너스 2x 나오고, 7 넘기면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으니까 4하고 2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요게 답이야. 간단하지? 아, 쉽다. 그 다음 11번은 이제 자, 보면 뭐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 y는 mx 플러스 n을 나타낸 건데 이때 x에 대한 부등식 요거의 해를 구하래. 지금 그림은 지금 2차 함수랑 이제 1차 함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마이너스 2하고 2라는 거는 교점의 x좌표지. 맞지? 교점의 x좌표거든. 그리고 너네가 이제 이 식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랑 mx 플러스 n이라는 그 1차 함수 이 두 개를 연립을 한 건데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풀었을 때 저렇게 나오겠지. 이거를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어떻게 돼? b-m에 x 플러스 c-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요 식이 나오잖아. 맞아? 됐니?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보고 요 식을 보고 아 이렇게 연립을 해서 넘긴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알았으면 이제 이것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뭐 한 거야? 작은 거지. 작거나 같은 거. 맞아? 그러니까 2차 함수 요 그림에서 2차 함수 그래프가 1차 함수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어디 얘기하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가 1차 함수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어디 얘기하는 거지? 2차 함수 그래프가 1차 함수보다 작은 부분. 2차 함수 그래프가 1차 함수 그래프보다 작은 부분, 더 밑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보다 작은 거, 그치? 이쪽 부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그 다음 뭐야? 이쪽 부분이지. 2보다 큰 부분. 맞아? 그래서 이거의 해가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답인 거지. 됐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너네가 뭔가를 푼다기보다는 이제 그림을 보고 해석을 좀 하는 거지. 됐어? 네. 자,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볼게. 자,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1밖에 없대.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었을 때 x는 1이라는 해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언제였지? 중근일 때, 그치? 중근이면서 어떻게?
중근이면 중근이지, 그치? 중근일 텐데, 근데 지금 얘가 부등호 방향을 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아볼이면서 중근이면은 되나?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한다면 이러면 가능해? 진짜? 안 되지. 왜냐면 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며. 맞아? 저 부동식에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해가 무수히 많다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나오겠지. 맞아? 그럼 x가 1만 나오려면 어떤 그림이 돼야 돼? 위볼인 그림이지. 위볼이면서 중근인 그림이 나와야, 그래야 딱 만족하는 거 1 하나밖에 없잖아. 같은 경우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됐니? 그러면 일단 위볼이니까 최고창은 음수란 얘기지. A가 음수. 그지? 그 다음에 판별식이 0 나와야지.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판별식을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 돼야 돼. 그러면 b제곱은 4ac랑 같다는 얘긴데 a가 음수라고 했잖아. 그리고 b제곱이라는 건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잖아, 양수. 그럼 c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지. c 음수 돼야 돼. 오케이. 그 다음은 b는 어때? b는 우리 대칭축의 방정식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원래 공식이. 그치? 얘가 지금 1이잖아, 1. 니네 그거 있지. 그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여기 가운데 여기 선, 이걸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맞아? 이걸 구하는 공식이 이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중3 때 배우는 거야, 니네 중3 때. 너 지금 중3 아니야? 이미 다 배웠을 텐데. 배웠어. 뭘 안 배워. 다 뭐 학교 잠잤나? 중3 때 다 배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b. 아니 배우긴 배우는데 사실 이거를 니네가 많이 안 쓸 수도 있어. 이게 사실 이게 좀 이게 호불호가 좀 있어. 호불호가 좀 있어갖고 이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민트 초코 같은 거. 나는 존나 좋아하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너네 이 2차 함수 꼭지점 찾을 때 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하잖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럼 이것도 아닌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2차 함수 있을 때 우리 꼭지점 찾으라고 하면 이거 완전 제곱식을 만들잖아. 요 x의 절반의 제곱을 뒤에 더해주고 빼준 다음에 막 이렇게 하잖아. 요걸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11이 이제 꼭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나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하진 않는데, 나는 근데 이걸 더 좋아한다고. 대칭축의 방정식. 여기서 대칭축의 방정식, 이게 A, B, C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꼭지점의 x좌표가 2라고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2를 대입을 하면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11이 나온다고. 그래서 난 이걸 더 좋아한다고. 오케이? 이거 그러니까 배우긴 했어 너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칭축의 방정식 가운데 선 얘기하는 거야. 이거 2차 함수에서 가운데 대칭축이라는 게 있잖아. 그 방정식 지금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가운데 선이 1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이란 얘기야. 대칭축의 방정식이. 근데 지금 A가 음수라고 했고 앞에 마이너스 있어. 그럼 음수 얘 양수잖아.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지, 그지? 그래서 B가 양수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맞는 게 뭐야? 음수, 양수, 음수니까. 답이 없나? 2번이지. 됐어?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2차부터.